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박한필 대표입니다. 우리 전태전 파트너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장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제 이란에 대한 어떤 참전, 이 우려 등이 시장에 좀 나타나면서 간밤에 조금 흔들렸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는 많이 견고한 편이에요. 자, 오늘 함께하시는 우리 한국경제 와우넷 굿모닝 작전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오늘 아침에 저희 제가 문자를 좀 보내서 우리 라이브 회원님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국장의 이 외생적인 변수보다는 우리가 좀 국내에 집중하는 전략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이란에 대한 공격,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는 조금 미국이 한 발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압하는 것들을 약간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핵 협상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이번에 결판을 내겠다 이러한 멘트로 G7 회담에서 조기에 백악관으로 컴백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멘트를 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강세가 어제도 미국의 이 이라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로 장이 흔들렸습니다만 어제도 3천선 근접에 딱 밀렸을 때도 다시 한번 복원하는 빠른 복원력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유망 섹터 유망주까지 다루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위드코프나 이제 벤스, 위드코프는 이제 중동 특사죠. 벤스 부통령 이란에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란과 협상 의사는 크지 않고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이번에 종식시키려고 한다. 결판을 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전쟁의 리스크가 좀 장기화되지 않느냐. 또 내지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미국이 등판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다소간의 이제 반발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고 이란 무기가 미국 무기를 제압할 수 있겠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위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이란에서는 이제 새로 임명된 참모장 등을 비롯해서 보복이 임박했고 테라비브라든가 이스라엘 주민들한테 대피하라는 이제 또 서로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 대사관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국영 방송을 공습하면서 상당히 상당히 긴박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또 이제 그 오픈 AI가 미국의 팔란티어와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팔란티어보다 이제 오픈 AI가 2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방부의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계약을 따냈다 해서 앞으로 이제 방산 소프트웨어 최강자인 팔란티어와 경합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의견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5월 미국 소매 판매가 0.9% 하락을 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일단 부품 판매가 전월에 관세를 의식해서 미리 좀 땡겼던 거 이제는 좀 그 부분이 좀 주춤했기 때문에 자동차 소매 판매가 좀 많이 하강했다. 3.5% 하락했죠. 나머지는 0.3% 감소에 그쳤다. 이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1% 증가는 했지만 예상은 하회했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 증시 올라오는 거는 미국 퇴직연금의 수급 때문이다.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국의 시나리오를 한 4가지 정도로 점검한 최근의 분석 리포트를 제가 잠깐 요약을 해봤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강력한 압박 조치에 의한 양자 회담과 핵 협상 합의의 가능성 아직은 높지 않죠. 이게 실패할 경우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미국에 개입하거나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축출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이런 시도. 이제 이란에서는 극단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유가가 또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 이렇게 좀 4가지 분석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1에서 2, 이 2가지 시나리오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테헤란에서 대피하라.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안전보장 회의를 또 주재하기 위해서 G7 회담에서 조기에 컴백을 했습니다. 백악관으로. 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바쁘죠. 유럽이 지금 아직 공정한 거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이번에 여름 내에 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합의를 하겠다. 우리도 성의를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했죠. 자, 간밤에 이런 이제 그 요동치는 이란 정세로 해서 이란의 전쟁과 관련된 상황으로 해서 텍사스산 중진류 4.75% 올랐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달러 국채 안전자산으로의 매력 4.39% 6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시면 뭐 우리나라 ETF도 이제 아이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ETF는 2.13% 좀 하락을 했어요. 원화 가치도 1,379원, 달러 인덱스 98.18. 원화 가치가 어제 1,360원대에서 이란의 어떤 이런 이제 전쟁 상황과 맞물려서 좀 환율이 급등한 것 같습니다. 어제 신정부의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열렸죠. 이 한국판 엔비디아를 키워가지고 부동산으로 몰려가는 어떤 자금의 흐름을 좀 바꿔놓겠다. 국민 펀드를 이제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가계부채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그리고 역시 금융 개혁의 방향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부동산 쪽으로만 몰려가는 것보다 생산적인 쪽으로 좀 흘러가도록 하겠다. 하여튼 가이드라인인데 이미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이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책에 어느 정도 나왔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자, 미국 증시맵을 보면 오늘 아침에 이제 테슬라 주가 좀 밀렸고요. 애플 등 이제 빅테크 다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이오도 좀 약했고 반면에 이제 어제 잠깐 이제 그 이란이 뭐 좀 휴전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올라오던 이제 약간 조정을 받았던 방산주가 올라오고요. 또 에너지주도 어제 밀렸었는데 좀 올라왔죠. 역시 미국의 이제 최근의 반등세를 보면서 이번에 이제 전쟁 상황은 좀 반영은 덜 됐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마이클 하트넷 이제 지금 이제 분석 이제 내용인데요.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지금 관세 풍파가 몰아치던 때는 하드 랜딩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는데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연착륙을 기대하는 의견이 66%까지 올라왔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빅테크들의 실적과 달러 약세에 따른 실적이 무난했기 때문도 있지만은 이제 모멘텀 기업으로 한 네 종목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어위브, 이제 AI 클라우드 섹터이고요. 그다음에 오클러는 이제 원전의 이번에 이제 설계 쪽으로 미국의 이제 알래스카 쪽에 공군기지의 원전 그 전력 공급자로 결정이 됐죠. 퀀텀 컴퓨팅, 양자컴과 관련 정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클, 미국의 이제 이 테더와 함께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사죠. 이 네 개의 기업이 모멘텀주로서 미국 증시의 여타 관련주들을 이끌어 올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좀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이 안전자산으로 좀 부각되고 관련해서 미국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 응답자들 중에 95%가 금 보유량을 좀 늘리겠다. 금 보유량이 증가할 것 같다. 그리고 43%는 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달러 인덱스도 연초 강세 대비해서 9%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중앙은행의 73%는 5년간 미국 달러 보유량을 완만하게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이제 감세 법안에 피해와 수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청정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던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이번에 태양광 풍력의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면서 간밤에 뭐 상당히 풍파가 몰아쳤어요. 태양광 시스템 공급사 선런이 43%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솔라엣지 배터리 공급사죠 39%. 그다음에 인버터 공급 기업인 이제 엠페이즈 에너지가 27%. 그다음에 퍼스트 솔라가 20% 하락하는 상당히 친환경 섹터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친환경 섹터가 조정을 받은 것은 이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제 미국의 또 감세 법안의 또 하나의 피해주가 전기차 제조업체들인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이제 제공되던 7,500달러의 소비자 세액 공제를 종료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와 같은 상업용 중고차 전기차,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도 중단하는 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나 제너럴 모터스, 현대차 같은 기업도 영향을 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감세 법안에 피하는 저소득층 미국인들한테도 의료 서비스가 메디케이드 쪽에서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다 이런 부분이 또 악영향을 줘서 7천만 명 정도의 미국의 저소득층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섹터는 그동안에 이제 설비 투자 세액 공제가 30%로 상향됐죠. 25%에서 그에 따라서 인텔, 대만 반도체,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수혜를 예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팁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 면제를 해주고요. 건강보험사들도 이제 긍정적인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에 이 지금 호재가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화석 연료를 퇴출하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바로 시행할 거는 내년 1월부터 그리고 1년 내의 단기 러시아에서 도입하는 화석 연료는 지금 6월 17일 내년 6월 17일부터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급받아 온 거는 2028년 1월 1일부터는 완전 수입을 금지하는데 러시아산 이 화석 연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대략 45%를 차지했었는데 작년에 19%, 올해는 13%까지 급속 감소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원전 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는 또 연장이 됐어요. 36년까지. 그에 따라서 이제 어제 장 초반에는 원전주가 다 올랐었는데 그동안 단기에 급등한 뉴스케일 파워가 7% 정도 하락을 했고 오클로도 한 4% 하락을 했습니다만 대표주인 카메코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대주주죠. 강보합으로 마감됐고요. 비스트라코프 마찬가지 강보합 마감됐습니다. GE 버노바 가스터빈 등과 원전 관련주죠. 역시 강보합으로 마감이 돼서 여전히 증시와 상관없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의 이제 33조 원의 잠수함 사업 이미 한국에 대한 상당히 방산의 기대감과 환영의 의지를 보인 캐나다인데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또 납기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캐나다에서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G7 회담 출국 전에 방산 현안을 점검하면서 한국과 캐나다 간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방산 수출을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제 33조 잠수함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같이 맞물려 있죠. 경쟁 국가는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본 등이 있는데 역시 이번에 잘해서 한국이 반드시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이 다가오면서 MSCI 편입에 대한 정기 평가가 또 있죠. 자, 삼성증권에서 이번에 편입 예상 종목으로 LG 넥스원, 두산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미포, 현대건설, LG노텍 등을 현대건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략 이제 유동 시총과 또 현재 시총이 5조 이런 정도는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하나증권에서도 LG 넥스원, 두산, 마린솔루션, 현대미포, 현대건설, 카카오페이, 한화유성중공업까지 편입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지금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넥스트레이드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밸류업의 강력한 상법 개정 등에 대한 구조적 개혁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 같은 동아시아 강국들도 서서히 이제 기업들이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이쪽에 계좌가 10배 이상 급증한다. 그래서 이제 정부들도 투자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래서 미래세증권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시장을 평정했다. 그리고 KB나 NH 신한 이런 증권사들도 현지화에 승부수를 걸고 있고 한투도 MTS를 통한 이런 부분에 이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이 전체적인 계좌의 증가 수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HTS나 MTS 또 증권사들의 진입을 통해서 선점하는 전략 상당히 좋고
증권주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단지 한두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또 뉴스가 나왔죠. 엔비디아의 HBM3 12단 실증에는 6월 12일에 실패했었다. 이번에 9월에 재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됐었는데 어제는 이제 HBM3 브로드컴 어제 또 나온 게 이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이런 쪽에 시제품을 공급하면서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죠.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가 2028년도부터는 유리기판을 상용화하겠다. 이런 이야기. 다음에 SK시솔믹스가 8월까지 시제품 생산하고 이 내년 1월부터 유리기판 기다림이 올랐죠. 근데 어제 PIE가 상한가 SKC 15%, YC캠과 필옵틱스, JNTC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태성도 마찬가지인데 유리기판 저항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디지털 혁신 법안, 디지털 자산 코인,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해서 사업자의 기본 자기 자본을 5억에서 15억으로 좀 상향하고 담보 비율도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면서 하나투자증권과 NHN,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LG CNS가 뭐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 중앙 디지털 화폐 사업에 한국은행의 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다 해서 최근에 급등 중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미국의 스킬드 AI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 좋은 뉴스가 나왔죠.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개별적으로 이제 신풍제약이 말라리아 치료제 파라맥스가 코로나 관련해서 유럽의 특허를 취득했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와 현대건설기계, 진성 DC 등도 최근에 이제 건설업황과 또 이런 쪽에 복구 사업을 이제 모멘텀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SKC 넥실리스에 대한 지분 매각 기대감도 어제 강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기차 쪽이 좀 부진하니까 이제 조금 구조조정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은 이제 국내 조선사 중에 브라질에 이번에 이제 그 해상 심해 유전을 개발하는 해상 부유 정유 이쪽에 이제 FPSO라고 그러죠. 이쪽에 이제 입찰에 우리나라 조선사 중에는 유일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전력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력 말씀드렸죠. 현대엘렉트릭, LS엘렉트릭 그리고 또 이제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이런 쪽 보시라고 그랬죠. 효성중공업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 원전 행정명령이 2050년까지 원전을 4배로 늘리는 이런 이제 행정명령이 가동됐고요. 그리고 역시 유럽의 대규모 정전, 간밤에는 그런 뉴스 나왔었어요. 유럽의 정전은 이제 전압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였다. 그러나 어쨌든 전력기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일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매년 7% 이상 증가하고 엔비디아도 이번에 이제 AI와 관련된 GPU 공급이 73%나 증가하는 이런 굉장히 그 AI와 관련된 쪽에 수요와 또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PR로 보면 2026년 기준으로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현대엘렉트릭 20배, 효성중공업은 7배, LS엘렉트릭은 20배 이렇게 이제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정도의 이제 PR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관련한 쪽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독자 배출 규제를 추진하던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기차 관련 섹터에는 이제 조금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출시가 지연돼서 6월 22일에 좀 안전 검토를 좀 더 강화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신뢰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제너럴 모터스도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강력한 새로운 정책들로 해서 내연 기관차에 좀 더 역점을 두면서 미국 내 4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서 내연 기관차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기차의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개인 수급이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돌파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이
동학개미 운동 당시였던 2021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밀려도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대략 38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3월 31일, 올해 3월 31일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한 공매도도 또 제기가 됐기 때문에 매도가 많았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매도할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거래가 어느 정도에 되고 있어요? 2,900선에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지력이 높은 위치로 우리나라의 또 기업들의 주도주들의 밸류가 상당히 높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본시장 개범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시장의 긍정적인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둔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강성한 외국인 매수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선진 지수로 편입이 될 때는 약 80조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MSCI 선진 지수 25일 이번 달 25일에 리뷰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SK가 이제 아마존과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서 5조 5천억 일단 아마존에서 투입하고 SK그룹도 이제 수조 원에 투입을 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이제 강력한 의지를 좀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역시 아까 이제 삼성전자도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는 나왔어요.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나 브로드컴으로 시제품 공급. 근데 이번 분기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좀 6조 9천억이었던 전월 대비 6조 2천억으로 감소할 것 같다. BNK 증권에 내놓은 리포팅입니다. 역시 비메모리 쪽에서 아직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DRAM 쪽에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DDR4는 일단은 지금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DDR5의 가격은 아주 급등한 건 아니기 때문에 레거시의 강세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비메모리 쪽에 부진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공중 무기들의 주고받는 이런 타격전 가운데 노스루크루먼과 다계층 대공 방어 시스템 개발 협력을 체결했다는 뉴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뉴스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역시 이제 그 어제도 이야기했던 디지털 D&D 파마텍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죠. 어제도 강세 보이면서 어제는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또 다른 이런 이제 그 비만 또 내지는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경제 지표가 조금 약간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 계속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물 ETF에도 돈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오늘 아침에는 뭐 ETF가 한 2.1% 정도 하락을 했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의식할 건 없어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강도가 아직은 워밍업 중이죠. 3,000선 근접을 했으니까 그런 건데 자 이번에 이제 미국의 감세 법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행정명령 지금 마지막 고비가 이제 7월 8일까지 상호 관세 문제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 건가? 일단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거는 영국하고밖에 없어요 관세. 그래서 그 이외의 일본하고도 이시바 총리하고 시간이 없어서 별로 이제 길게 이야기를 못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출 국가 대만, 한국, 일본 이쪽과의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 독일에서도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성의를 다하겠다는 이야기, 유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7월 8일까지는 끝나지 못하겠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아까 이제 그 미국의 감세 법안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세액 공제가 좀 늘어나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겠죠. 실적이나 안정성 면에서 어제는 26만 원 찍고 밑으로 좀 밀렸던데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미국에 270조 2천억 달러 투자하면서 이 부분에서 젠슨왕이 굉장히 환영했죠. HBM에 대한 공급을 근접한 거래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이겠죠. 테슬라가 이제 유럽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전기차 인도대수나 판매에서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지금 해외 다 할 것 없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제 긍정적 기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상원 미국 상원에 이제 계류돼서 통과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상장한 이제 서클의 주가가 심상치가 않죠. 오늘 아침에 약간 조정이었던데요. 굉장히 강성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날이라든가 또 컴투스, 또 이제 네오위즈홀딩스 이런 쪽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주로서. 자, 그리고 역시 이제 그 반도체 아까 이야기 좀 드렸으니까 이 부분 넘어가고요. 최근에 지주사들의 주가 좀 많이 올랐죠. 너무 뭐 저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법 개정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속도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죠. 지금 PBR이 굉장히 낮아요. 최근에 올랐어도 매물소화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풍산도 방산주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풍산이 이제 탄약 쪽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뭐 전쟁이 또 방산, 전쟁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방산에 여러 가지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M증권에서는 이제 방산 수출에 가장 큰 좋은 효과가 풍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의 탄약까지도 이제 공급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수 한번 기대를 좀 해보는데 아직은 좀 빠르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기대감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만약에 확실한 시나리오가 있으면 외국인들은 미리 몰려 들어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드렸지만은 산업재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자동차 관련 섹터는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가 좀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한데 아직은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라든가 몇몇 이제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저녁에 21시 30분 야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필승 투자 유튜브 많이 참고하시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제 TV라든가 저 오늘 방송한 내용들이 다 그 전에 했던 거 다 올라와 있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그다음에 AI 투자 확대 관련, 재생에너지와 화장품 미용 엔터까지 K 성장주, 물론 조방원 이쪽 관련해서 여러분 포모 아시죠? 포모. 포모는 뭡니까? 없으면 나중에 고통을 받아요. 나는 왜 저거를 투자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수익률의 저조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거를 이겨내시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올 하반기 놀라운 점프를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경제 와우넷 우리 굿모닝 투자, 굿모닝 작전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